리버풀이 자켓 영입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보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은 이미 닫혔지만 이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미리 대비해야 해요. 당연히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도 필요합니다. 반다이크의 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나테와의 재계약마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센터백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강 포지션도 있어요. 바로 우측 윙포워드, 즉 모하메드 살라의 대체자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즌 도중 논란의 인터뷰 이후 현지에서는 이미 살라의 잠재적 대체자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 브라이튼의 민테, 이미 맨시티행이 확정된 세메뇨 등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많은 선수들이 포함되었죠. 그러나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살라의 완벽한 대체자로 다른 선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죠.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입니다. 심지어 현지에서는 리버풀이 올리세 영입에 3,300억에 달하는 역대급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찌라시에 가깝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리버풀 팬의 시각으로 분석해본 마이클 올리세의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주관이 많이 들어간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마이클 올리세 2001년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대표팀을 선택한 마이클 올리세는 키 184cm, 체중 73kg으로 준수한 피지컬을 가진 왼발잡이 윙어입니다. 아스날과 첼시, 심지어 맨시티 유스팀까지 거친 올리세는 14세가 되던 무렵 레딩 아카데미에 합류해 챔피언십 무대를 통해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후 프리미어리그 소속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2024년부터는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해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세는 바이언에 합류한 24-25 시즌 컵대회 포함 50경기에 나서 17골 18도움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에게 리그 적응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특히 올리세는 기회 창출 면에서는 분데스리가를 넘어 세계에서도 탑급으로 평가되기도 해요. 바이언 이적 첫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 도움왕에 오르기도 했고요. 물론 올 시즌에도 올리세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더 성장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2년 연속 리그 도움왕도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 시즌 올리세는 컵대회 포함 37경기에 출전해 16골 2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11-12 시즌 리오넬 메시가 기록한 29도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독일 현지에서는 올리세의 찬스 메이킹 능력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비르츠가 떠난 이후 분데스리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크펠에서의 활약. 만약 리버풀이 실제로 올리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크펠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요. 많은 유망주들이 그랬듯 올리세 또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낸 선수였어요. 레딩 소속이던 20-21 시즌에는 EFL 선정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후 올리세는 영국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바이아웃을 발동시켜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죠. 올리세는 크펠 합류 이후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에제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23-24 시즌 마지막 몇 경기는 두 선수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 콤비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올리세는 크펠에서도 플레이메이킹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컷인 후 동료 공격수들을 향한 패스나 크로스의 퀄리티가 매우 훌륭했죠. 올리세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의 3시즌 동안 통산 90경기에 출전해 16골 2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리그 중위권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스탯 생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메이킹 능력. 현재 바이언에서 주로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는 올리세는 팀이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또한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요시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사이드 포워드 성향도 가지고 있죠.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능력도 좋다는 거예요. 현재 콤파니 감독은 올리세를 사실상 프리롤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경기 흐름을 읽는 판단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뛰어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해리 케인의 움직임을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 뒤 그를 향한 창의적인 패스는 거의 매 경기 매크로처럼 나오는 바이언의 공격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단조롭던 바이언의 측면 공격에 창의적인 색깔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리세는 킥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도 해요. 특히 날카로운 왼발 킥 능력은 그가 자신의 창의성을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죠. 특히 올리세의 크로스는 그 궤적부터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상대 수비와 골키퍼 사이의 작은 공간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크로스는 수비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죠.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책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올 시즌 올리세는 기대 어시스트 11.68 대비 실제로는 1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 성공 878회, 성공률 84.9%, 기회 창출 51회까지 패스 관련 거의 모든 부문에서 리그 최상위에 해당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크로스 성공률은 22.8%로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하나, 이는 올리세가 기록한 크로스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기 때문이라는 현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기대 어시스트 값 대비 실제 도움이 많다는 것은 기가 막힌 크로스가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드리블 능력. 올리세의 플레이메이킹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드리블 능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드리블을 선호하죠. 올리세의 드리블은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어깨를 집어넣어 경합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양발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드리블은 2차 동작을 가능케 할 때가 많죠. 실제로 올리세는 드리블로 상대를 제껴낸 이후 정교한 왼발킥을 통해 직접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인스윙 크로스를 통해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해주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 올리세는 어떤 특정 선수처럼 드리블만 좋은 선수가 아닌 마지막 시퀀스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전술 수행 능력. 최근 현대 축구에서는 감독의 전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일한 선수라도 감독이 바뀐다면 다른 룰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감독들이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고려하며 전술을 구상하겠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역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흡헬 시절인 23-24 시즌 올리세는 지금과는 다르게 3백 기반의 3-4-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윙어로 주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혹은 왼쪽 지역까지도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란 팀의 공격이 중앙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리세가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른 팀들이 윙어에게 의도적인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당시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에제, 마테타 등 좋은 능력을 가진 공격수들이 많았습니다. 올리세는 이들을 활용하는 데에 매우 능숙한 선수였고요. 또한 사이드에서도 올리세는 자신에게 쏠려있는 수비에게 섣불리 드리블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풀백이 올라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시 크펠 우풀백인 무뇨즈가 올라오면 그의 움직임을 이용해 상대 수비를 벗겨내거나 원투 패스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죠. 쉽게 말해 공격적인 우풀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버풀엔 프림퐁이 있고요. 이는 콤파니 감독의 바이언에서도 유효합니다. 올리세는 바이언에서도 레나르트 칼, 조슈아 키미와의 연계는 물론 우풀백인 스타니시치와의 호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거기에 해리 케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존재하기에 올리세의 능력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케인은 연계에서도 최정상급 공격수니까요. 한마디로 올리세에게는 3백, 4백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료 선수들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가능한 팀이라면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버풀은 올리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단이기는 합니다. 특히 비르츠나 소보슬라이와의 호흡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무리. 오늘은 모하메드 살라의 완벽한 대체자로 평가되는 마이클 올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리버풀이 올리세 영입이 가능하다면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